안녕하세요, 뱃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드렸던 예제 파일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처럼 모델링 시작 전에 단위를 새로 만들기 옆에 버튼을 누르셔서 센티미터로 바꾸시고 난 뒤에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시면 우선은 위에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서랍 부분이고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 제가 3개의 파일을 드렸잖아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이 값도 보이고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중심 쪽에 이렇게 중앙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각형 그리기,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라인 등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손잡이 부분보다 먼저 이 위쪽에 이 부분 수납 공간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사각형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크기를 보시면 60에 40이에요. 그리고 이 간격이 서로 다 5cm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5cm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단축키 R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첫 점을 찍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60에 40이었잖아요. 근데 60은 긴 쪽이니까 제가 저쪽, 그러니까 초록색 쪽을 60으로 할 거고 빨간색 쪽을 40을 할 거예요. 그래서 40,6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처럼 길게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위쪽으로 화면을 전환해 보시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있죠. 높이가 얼마냐면 측면을 보시면 높이가 20만큼 또 올라가요. 지금 우리가 두께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얘가 20만큼 올라가고 또 한쪽 면은 40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면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찍으면 파란색이 되니까 찍기 전에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세울 거니까 왼쪽 방향 키 눌러서 초록색으로 만들고 난 뒤에 이 점을 찍고 여기는 40이죠. 그럼 높이는 얼마였죠? 높이는 20이었잖아요. 그래서 40,20이라고 치면 이렇게 사각형이 옆에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각형을 그려도 되고 선을 그리셔도 돼요. 어차피 선도 2개를 그려야 되고 사각형을 그리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높이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R 해서 방향은 오른쪽 방향키로 빨간 축으로 변경을 시키시고요. 높이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찍는 것보다는 여기를 찍어서 얘를 찍는 것이 훨씬 그리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고정시켜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그럼 어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식 또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선은 덧칠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5만큼 가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여기 끝점이라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제가 더 씌우더라도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R을 눌러서 사각형이 실행이 되도록 하고 사각형 그리기가 실행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로 빨간색으로 세우고요. 이 점을 찍고 여기까지 총 길이는 60이었죠. 근데 우리는 5가 빠져야 돼요. 그럼 높이는 뭐 똑같으니까 그대로 놔둔다고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5, 그 다음에 높이는 25 이렇게 20이죠. 여기를 찍고 55, 2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사각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객체를 그릴 때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키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점을 찍는 것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계는 많은 연습을 한 사람이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툴들도 사용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린다면 이쪽에도 5짜리 선을 하나 그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선으로 그리셔도 되지만 일부러 제가 계속 사각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빨간색으로 채우고 5점이 찍히니까 여기에 맞춰서 역시 마찬가지로 55,20을 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죠. 그러고 나서 라인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하면 여기는 면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 더 치워도 됩니다. 이 점과 이 점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빈 공간처럼 보이잖아요. 왜 빈 공간처럼 보이냐면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형태가 되죠. 우리가 도면을 잘 보시면 얘가 이런 형태는 맞는데 여기에서 5만큼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측면도를 보시면 어때요? 옆에 여기 두께가 보이죠? 제가 여기까지 끊어냈지만 얘는 또 5만큼 올라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5만큼 올라간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5만큼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사각형 그리고 이 점을 찍고 얘는 크기가 잘 보세요.
이 면을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이걸 그리기 전에 파란색도 미리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을 따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R을 누르고 이 면에 가면 초록색으로 변하죠. 이 면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자동으로 면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면 따라가게 되었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객체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내가 강제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파란색도 이렇게 강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찍고 이 길이는 우리가 30이고요. 이 길이는 55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55라고 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내가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는 단축키는 이레이즈 E입니다. 단축키 E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지우개 모양이 되면 여기를 한번 쓱 긁듯이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지워지죠. 왜냐하면 이 선은 면을 구성하는데 필요 없는 선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지워져도 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 따라 다른데요. 다만 이런 선들을 우리가 지금은 조금 신경 써서 할 수 있는데 V-Ray 렌더링에서는 이 선들이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상황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 점은 잘 기억을 하셔서 너무 이제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도면의 이 앞부분을 그려야 되죠. 근데 얘는 높이는 25cm고요.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50cm입니다. 근데 우리가 폭이 평면도가 총 40인데 그럼 얘가 이쪽으로 5만큼 더 튀어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각형을 바로 그려도 되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5짜리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것이 제가 기준을 잡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R 누르고 방향키로 이렇게 초록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 점을 찍고 이쪽 길이까지 50이고요. 높이는 25로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앞쪽으로 또 5cm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을 역시 앞으로 5만큼 선을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렉탱글로 초록색,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방향을 설정해서 50,25 똑같이 치면 어때요? 하나의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사이를 선으로 다 연결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면이 완성이 되니까 이 부분 뒤에 있는 선이 튀어나온 부분은 화면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얘가 또 5씩 줄어들어요. 40cm, 그 다음에 5cm,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중앙에 떠 있죠. 그러니까 5cm 올라간 지점에 15cm 올라간 또 사각형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선을 더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지워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5cm, 그 다음에 점이 찍히죠. 이런 끝점이 보이면 점을 찍고 또 위로 5cm라고 치시고 R로 이 점을 찍고 이쪽으로는 40cm, 콤마 높이는 15cm라고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고, 잘 보시면 얘는 진하게 선이 표현되고 얘는 선이 연한 선이죠. 이 선은 이 면과 상관이 없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지워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또 앞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5cm 튀어나오잖아요. 또 5cm 선을 그려주고 R 눌러서 왼쪽 방향키 눌러서 초록색, 그 다음에 똑같은 치수 바로 40,15라고 입력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선으로 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그리는 방식은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기능들로만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는 거지, 스케치업은 이거보다 굉장히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불편하게 그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렉탱글이나 라인에 대한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손잡이 부분이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측면에서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위쪽에서 보시면 10cm만큼 튀어나옵니다. 중간에 비었고요. 그 다음에 총 폭은 30, 중앙에 이 부분은 20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역시 마찬가지로 5cm, 5cm 올라가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5cm 하고 이 끝점에서 다시 5cm 하시는데요. 그리고 사각형을 마찬가지로 길이는 30cm, 그리고 높이는 5cm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얘는 이레이저로 지우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얼마만큼 튀어나왔냐면 10cm만큼 튀어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이쪽으로 10cm만큼 튀어나오게 하고 똑같은 사각형 R을 눌러서 초록색으로 세우고 점을 찍고 30cm, 5cm가 해당되는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또 아래로 그려지니까 위로 잡아서 30,5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죠. 똑같죠? 방식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손잡이 부분을 또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 손잡이는 여기서 5cm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cm만큼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길이는 20cm였기 때문에 20cm라는 숫자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5cm로 선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면은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하셔서 딜리트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 보면 어때요? 이 밑면이 안 뚫렸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윗면, 그러니까 위에만 뚫었고 밑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가 되는데요. 이 밑에 선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을 또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5cm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화면을 돌려서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화면 돌리는 것도 이쪽으로 5cm.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면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0cm. 그 다음에 반대편 와서 화면 돌리는 것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점도 이 점으로 이렇게 5cm만큼 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주면 어떻게 돼요? 면이 완성이 되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면에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럼 똑같이 스페이스바 선택 도구로 바꾸고 이 면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선은요 이제 지워줘도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다른 부분이 면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연습을 해보라고 했던 도면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기능들을 사용하면 훨씬 빠른 시간에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사각형을 그리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삭제하고 선을 어떻게 방향키를 잡고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스케치업을 좀 사용을 해봤다 이런 분들은 굳이 연습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처음 스케치업에 대해서 사용을 해봤다, 이런 3D 프로그램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해보시면 개념적으로 방향에 대한 개념, 우리가 공간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하는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제가 과제로 드렸던 예제 도면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